결산 예비 절차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 보는 겁니다. 이제 하기도 하면서 순서도 외워야 돼. 일단 시산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시산표가 뭐냐? 시산표는 복식부기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고 원장의 각 계정 계좌에다 옮겨 적어봤잖아. 그걸 우리가 전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분계와 전기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똑같습니다. 아까 그릴 때 여기 분계 보면서 왼쪽에 하나 넣으면 오른쪽에 하나 넣었잖아. 왼쪽에 하나 넣으면 반드시 왼쪽에 하나 넣으면 오른쪽에 하나 넣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잔액을 다 모으면 다 맞아야 돼. 근데 왼쪽에 하나 넣고 왼쪽에 또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안 맞잖아. 예? 왼쪽에는 5만 원이 적고 오른쪽은 4만 원이 적고 안 맞잖아. 그것이 그런 게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원장으로 전기한 것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원장 계정의 잔액을 싹 다 모아라. 예? 그게 시산표예요. 이해됐죠? 자, 우리가 쓰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산표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 오류가 날 일은 없겠지. 옛날에 손으로 하들 때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일반 전표 분개하는데 차변에는 10만 원, 대변에는 5만 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산표에 오류가 뜨겠지. 근데 그러기 직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가는 순간 대차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버리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시산표의 종류를 볼게요. 자, 시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합계 시산표, 잔액만 보이는 시산표, 합계와 잔액이 다 보이는 시산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합계도 보이고 잔액도 보이면 좋겠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것만. 자,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시산표의 등식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쪼개면, 이 계정으로 놓고 쪼개면, 이게 지금 왼쪽이니까, 여긴 자산, 여기 오른쪽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자산, 이렇게 한번 외우시라는 적 있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다 좋은데, 시산표는 거의 보통은 기말에 작성할 거잖아. 12월 말에 결산 예비 절차니까. 근데 여기가 기말이고, 여기도 기말인데, 얘만 기초야. 이상하게. 기말이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워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게 시산표 등식이에요. 자산, 계정식으로 그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위쪽은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잖아.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시산표를 보면 자산은 기말 자산이고 부채도 기말 부채인데 자본만 기초 자본이더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초 자본을 기말 자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어요? 쫙 앞 시간에. 기초 자본을 기말 자본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이익 났으면 순이익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죠? 시작할 때 돈과 끝날 때 돈이 달라, 내 돈이. 그러면 늘어났어요. 그럼 이익이 생긴 거잖아.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로 숫자를 가정을 해서 넣으면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90이야. 그러면 번 것이 많으니까 순이익이 10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0이 났어요. 그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순이익 10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시산표를 기말 자본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여기 수익 중에 일부를 뜯어다가 여기다 더해버려야 돼. 그잖아. 응? 기초 자본이 이만큼 있는데 수익이 나서 그걸 더해야 기말 자본이 되려니까 이 시산표를 기말 자본으로 표시하려면 수익 항목 중에 일부를 10만 원을 뜯어다가 자본으로 갈아 끼워야 돼.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뭐 매출 10만 원을 잘라가고 매출을 없애고 여기 똑같하게 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기초 자본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한 사람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아니라 왜 기초냐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기초일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기말 자본으로 적어 놓으려면 이 수익 중에 일부를 뜯어다가 여기다 더해버려야 돼.
어떤 수익을 잘라갖고 없애고 어떤 수익을 자본에 누구한테 더 할 거냐.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기초 자본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식, 이게 시산표 등식이야. 왼쪽 기말 자산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말 자산 비용,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수익,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무를 갔는데 이것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져. 우리가 죄를 지면 잠을 잘 못 자잖아. 근데 내가 자격증 땄다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뭔지를 모르면서 일을 하면 몸이 아파져요. 큰일 나. 그래서 회계 2급을 무시하시면 안 돼.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시산표 등식 보셨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야. 근데 기초 자본이야. 자,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이제 전기하는 것이 잘못된 걸 찾아내겠다잖아. 그럼 간단해요. 전기를 했는데 전기를 잘못하면 찾아낼 수 있지. 읽어볼게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원장에다가 전기할 때 차변의 금액을 잘못 적어요. 차변에 원래 대변이 5만 원인데 차변에 5만 원 안 적고 4만 원 적었어. 그럼 차이가 나겠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변을 잘못 적어. 양쪽 똑같이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야. 그 다음에 전기할 때 한쪽만을 잘못 기록해요. 양쪽 다 잘못 기록하면 찾아지지 않아요. 아예 기록 자체를 안 해도 안 찾아져. 근데 한쪽만 잘못 기록해요. 그런 얘기야. 당연하겠죠? 자, 근데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자, 원장에 전기할 때 대차 금액을 똑같이 잘못 적어요. 5만원, 5만원 적어야 되는데 4만원, 4만원 이렇게 적어. 그럼 못 찾아내.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오류도 안 나겠지. 아니, 복리후생비가 5만원 나갔는데 4만원으로 찍어봐. 그거 어떻게 알아내겠냐, 컴퓨터가. 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적어요. 그 차변에 적어야 될 것을 대변에 적고 대변에 적을 걸 차변에 적어. 그럼 안 찾아져. 그 다음에 분계가 아예 누락이 됐대요. 안 해버렸어. 또 2번 적었어. 못 알아내. 오류가 우연히 상쇄가 돼. 자, 한 전표는 4만원, 5만원 잘못 적었는데 다른 전표는 4만원, 5만원, 5만원, 4만원 이렇게 잘못 적어요. 그럼 합계진 숫자는 똑같아져 버리지. 그래서 못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잘못 전기했대요. 복리후생비라고 제가 될 것을 통신비라고 적어놨다. 금액은 잘했어. 그럼 못 찾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거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서로 다르게 적었을 때는 찾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산표를 한번 그려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시험과 무관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앞 시간에 여기 원장에다 다 이렇게 전기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각 계정의 잔액을 모으라는 얘기야. 어디다가? 이렇게 시산표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에서 시산표 많이 봤잖아. 자산, 부채. 얘는 계정식이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자산은 이쪽에, 부채는 이쪽에, 자본은 이쪽에, 수익은 이쪽에, 비용은 이쪽에 표시가 되는 거야. 잔액이. 똑같이 계정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자본은 기초자본금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몇 번만 따라서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할 필요 없어. 이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옛날에 주상부기 타자학원 있을 때 부기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거야. 근데 요즘은 전표만 입력하면 다 되는데 이걸 뭐대로 또 하고 있겠냐? 이해만 하면 되지.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이 현금 계정을 먼저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 현금 계정. 자, 현금 계정에 요쪽에 합계를 봐요. 요쪽 합계가 얼마? 5, 6, 7, 8, 90만 원이지? 여기 90만 원을 여기다가 적어, 합계에다가. 그리고 요쪽에 합계를 여기다 적어. 어렵냐, 이게? 안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현금이 1년 동안 증가한 금액은 90이고 감소한 금액은 42야. 그럼 현금이 얼마 남았겠냐? 어디에 남았겠냐? 저쪽에 남았겠지. 저쪽에 48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증가하고 감소할 때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라 증가한 거 그대로 놔두고 감소한 거 따로 적었기 때문에 결국 증가했고 감소했으니까 잔액은 여기가 남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리면 돼. 현금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거 볼까?
외상 매출금 봐볼게요. 외상 매출금 증가 25, 감소 10이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증가 25, 감소 10 적으면 이쪽에 15가 남는 거잖아. 규칙은 똑같아.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볼게요. 얘는 증가만 있고 감소가 없네. 그러면 상품 라인에 23 증가, 잔액 2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비품 봅시다. 비품은 증가 20만 있네요. 그럼 비품 라인에 20 증가, 잔액 20 이렇게 적으시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체 합계가 위로 뜨는 거야. 이쪽에 합계, 잔액 이렇게 올라가서 적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봅시다. 이제 반복적이니까 좀 압축을 해서 할게요. 외상 매입금 증가 없고, 증가 있고, 감소 없고, 차입금 증가 있고, 감소 없으니까, 여기 증가, 잔액 그대로 똑같이 적으면 되지. 감소가 없으니까. 합계 38, 38.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증가만 있고, 감소는 없죠. 이 기초 자본이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되죠. 이렇게. 50, 50.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익 볼게요. 상품 매출 여기 있고 매출이 취소된 건 없죠? 그럼 상품 매출에 여기 적고 그 금액이 다 여기야. 그 다음에 비용 봅시다. 급여 비용의 발생 차변, 임차료 차변 취소된 거 없고 그래서 다 적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방금 봤듯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왼쪽과 오른쪽을 왼쪽에 5만 원 적고 4월 1일 날 50만 원 적고 여기를 40만 원 적으면 이쪽에 합계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시산표가 양쪽에 안 맞는 거지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아내고 싶은 표가 시산표라는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응? 자, 이게 시산표에 그리고 이거 합계 잔액 시산표야. 그리고 잔액이 남은 데를 잘 봐봐. 여기가 자산이 남잖아. 자산. 여기가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이 자본은 기초에 시작했을 때 자본인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만 끝나면 여기 봐봐요. 여기 상품 매출이 25만 원이잖아. 이게 수익의 전부잖아. 이 비용의 전부가 7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라면 수익이 25고 비용이 7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5, 6, 7. 나는 암산이 잘 안 되더라. 10, 15, 6, 18. 18만 원의 이익이 난 거잖아. 그지? 근데 이 18만 원의 이익을 자본에다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될 텐데 이걸 기말 자본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18만 원을 뜯어다가 여기다 옮기면 되는데 옮겨갖고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적을 거냐? 그럼 또 매출은 상품 매출을 여기를 7만 원으로 줄여놔야 될 거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예? 그죠? 그래서 기초 자본인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적고. 그래서 이제 총 합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합계하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딱 맞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맞아? 그럼 뭘 잘못했다고? 원장의 전기를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거 안 맞다. 그럼 다시 원장을 다 뒤져가지고 어디를 잘못 적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고생 많이 하셨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 붕괴하자마자 차이가 뜨면 오류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반 결산 예비 절차하고 있어요. 시산표 작성하는 거 봤죠, 이제.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를 만든다고 그랬거든. 재고조사표는 쉽게 말하면 결산 정리 붕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표야. 예? 대단한 게 아니라,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적어 놓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적어 놓고,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한지 적어 놓고, 이런 거야. 그게 재고조사표야. 그러니까 말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재고지. 실제 재고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냥 이름이 재고조사표라고 돼 있나 봐요. 자,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결산 정리 사항을 하나로 모아둔 표를 재고조사표라고 한대요. 자, 이와 같이 원장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부정확한 계정의 잔액을 실제 금액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장부의 수정에 필요한 결산 정리 사항을 기재한 표를 재고조사표라고 한다. 그게 이제 우리를 보면 시험 문제겠지. 감가상각비는 얼마, 충당금은 얼마 이렇게. 자, 재고조사표에 기재될 사항을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가 자산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 일단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얼마 할지, 무형자산 상각을 얼마 할지, 그 다음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할지, 그 다음에 내가 단기 매매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기말에 평가를 해서 얼마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인데 이게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이건 이제 따로 배우실 거예요. 좀 처음 들으면 어려운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손익계정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나머지 것들 뭐 현금 과부적 계정을 연도 중에 썼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찾다 안 된다 그러면 잡익, 잡손실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이 나와 있거나 비용 자산 처리했는데 쓴 게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도 중에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거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 계정으로 다 바꿔놓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이제 소득세를 추산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재고조사표를 볼게요. 지금은 뭐 이럴 일 없으니까. 자, 요렇게 그려주는 게 재고조사표인 거야. 자, 기말 가방 100개, 기말 상품 재고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20만원 남았다. 그럼 이렇게 재고조사표에다 이렇게 적어서, 기말 재고는 2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15만원인데 1%의 충당금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은 1,500원 설정할 겁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비품의 지도건가 20만원짜리인데 감가상각비는 4만원 상각합니다. 그럼 단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말재고 요것에 대한 결산정리분계, 여기 충당금 설정에 대한 결산정리분계, 여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결산정리분계를 하기 위해서 결산정리사항을 모아놓은 표가 재고조사표다라는 얘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됐죠? 자, 아직 결산정리분계는 안 했으니까. 자, 어디까지 암기하시면 돼요? 자, 결산 예비 절차의 첫 번째 시산표 작성. 했잖아, 방금. 그리고 결산 정리 분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고 정리 분계를 필요한 결산 정리 분계 사항이 필요한 걸 모아놓는 표, 재고 조사 표까지 외우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제? 결산 정리 분계를 하면 되지. 이해되셨죠?